사실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2차 전지야 말 그대로 이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구조적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ETF를 조금 사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저는 절대 나쁘지 않은 전략 같고, 저 같으면 이거 그냥 계속 사서 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2차 전지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 게 2차 전지가 도대체 언제쯤 좋아지는 것이냐, 내지는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증권이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보수적으로 자료를 내는데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편은 배터리 3사의 최근 이제 전망하고 앞으로 전망인데, 이 캐파거든요. 캐파 수정치가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LG엔솔이 2025년까지 473기가와트시고요. 삼성 SDI가 196기가와트시고 SK온이 230기가와트시니까 후발주자한테 저는 기회는 계속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삼성 SDI도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을 1년 이상 앞당겼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 초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가동하면 캐파가 지금 삼성 SDI가 6조 5천억 정도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배터리 업체 그 캐파 출하량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게 멈추는 시기를 사실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알려면 양극재 업체들 출하량이 다시 늘어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가격 빠지는 것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가격보다 사실은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 보세요.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가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량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해요. 성장하는 입장에서는 물량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양극재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일단은 물량을 많이 늘려서 그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마진은 사실 자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공정을 혁신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진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들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원래 사실은 그 리튬 가격이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모르고 3분기부터는 보통 회복을 잡았는데, 그 시기가 한 개 분기 정도 연기돼서 4분기 정도에 물량하고 가격이 다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량하고 가격이. 근데 보면 다 회복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좀 가장 빠르게 회복된다고 보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LG와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20% 정도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3분기에 포스코 퓨처엠만 한 4%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연간으로 보면, 가격으로 보면 모두 40% 빠진다고 돼 있는데 물량은 달라요. 에코프로비엠, LNF 물량 20% 넘게 빠지는데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모두 둘 다 20% 물량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올해 연간에 20%, 25%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기준점은 이미 지난 거죠. 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20%, 25% 늘어난다고 보는 이 올해 연말 물량에서 내년에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내년에 늘어나는 물량은 100% 이상 늘어난다고 잡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100% 이상 늘어난다고 잡아놓으면 지금 양극재가 박산을 났을 때 더 싸게 많이 미리 선 축적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차 업체 중에. 그래서 양극재 수출 단가가 드디어 6월 달에, 지금 4월 달에 바닥 찍고 지금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고요. 제가 7월 달 데이터 봤는데 거의 28불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7월 달까지. 반등세를 이어가고 네, 있네요. 수출 단가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더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거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 얘기도 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냥 딱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리튬 있잖아요. 가격 빠지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리튬 업체들 간에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버말이나 SQM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중국의 간펑 리튬, 틴치 리튬
이 최상위 업체들이요 급격하게 공급량을 줄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리튬 업체들이 환경적인 이슈도 있어서 한번 꼬꾸라졌고요. 지금 두 번째는 생산 코스트 단가 미치거든요. 그 말은 만들면 만들수록,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도태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리튬 쪽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펀딩 그가 급격하게 줄였어요. 리튬 관련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대략 40개에서 70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 프로젝트가. 전부 그 사유거든요. 앞으로 리튬 관련돼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펀딩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규로 리튬 하려고 들어왔던 리튬 업체들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리튬이 공급이 안 늘어나면요. 수요가 뭐 정체돼 있어도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정도 리튬 상위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끝나면 2026년부터 리튬 가격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얘기한 건 앨범알이 컨퍼런스 콜에서 25년 정도면 다 정리가 돼서 정상화될 거야. 그렇게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튬도 그들만의 그게 끝나면 상당 부분 가격이 올라갈 확률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리튬을 전기차에만 국한해서 보면 사실 굉장히 너무 제한적이고요. 리튬 어디도 쓰이죠? 로봇에도 쓰이고 ESS에도 쓰이고 다양한 전동 공구, IT 부품에도 전부 리튬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란 측면으로 프레임을 갖춰서 한정적으로 보면 리튬의 수요가 제한적인데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하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약간 모멘텀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악재만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8.15 광복 특사로 이동철 회장이 사면 됐습니다. 그럼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그동안 굉장히 미뤄왔던 그냥 그 월급쟁이 사장님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큰 결정들, 투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그 데브레첸 54,000톤 양극재 공장, 그걸 좀 가동을 앞당긴다든지,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게 2027년까지 유일하게 에코프로 BM만 양극재 캐파 안 줄였거든요. 보세요. LG와 28만 톤에서 20만 톤 줄였죠. 포스코 퓨체엠도 에코프로 BM하고 똑같이 71만 톤 하겠다고 했다가 56만 5천 톤으로 10만 톤 이상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안 줄인 게 에코프로 BM인데 지금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줄일 상황 보고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역발상으로 안 밝힌 이유가 지금 삼성 SDI가 잘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삼성 SDI가 가장 비중 매출, 양극재 매출 비중 포지션이 큰 게 포스코 퓨처엠은 나중에 들어온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6대4 지분 합작해서 에코프로비엠에 에코프로 GM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매출이 늘어나려면 삼성 SDI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비엠 전체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동채 회장님이 경영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른 의사 결정 구조가 일어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찍 앞당기겠다고 하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에 4680 원통 배터리 앞당기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중국 배터리 관련돼서 화제가 크게 이슈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과정을 오히려 역발상의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확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는 올해 4분기, 그런 모멘텀이 반영되는 게 본격화되는 거는 25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굉장히 많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뭐 대략 그 현대기아차가 한 5종 정도가 나오고 스텔란티스가 10종 정도 나오고 폭스바겐 그룹이 비슷하게 스텔란티스랑 비슷하게 7종에서 8종, GM이 한 7종에서 8종, 그리고 뭐
후발주자인 혼다나 도요타도 뭐 3종에서 5종 정도 신차를 낸다고 하니까. 근데 그 모델 중에 절반 이상은 45,000불 이하, 그러니까 중저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차 많이 생기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총 3가지에 대한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 가격은 하락세라도 물량은 점차 늘어나는 국면이다라는 거고, 둘째로는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워낙 또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내년 이후로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기존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악재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2차 전지 업황 뭐 주가 측면이 슬슬 좀 바닥을 잡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가격적으로 평균 딱 내보니까 68%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렇게 난리를 치는 2023년 그 전 단계 2022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2022년 수준까지 주가만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는 너무 심플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의 곱이거든요. 근데 이익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이 2차전지 욕을 그렇게 디리디리하고 2차전지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악플과 막말을 쏟아내는 분들 그 멀티플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바닥 밑에 심지어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투매까지 나왔어요. 그럼 내려왔는데 그러면 2차전지가 주가가 더 떨어지려면 실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까지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 내려온 건 이익 박살 날 것까지 저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 60% 빠졌는데 그럼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내년 실적 봐야 되잖아요. 그럼 2차전지 업체들 사람들 기대값은 70% 내려왔어요. 근데 2차전지 회사들의 그 회사가 내년에 벌어들인 이익은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 기본적으로 100% 이상 늘어난대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보다 내년 이익 개선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바닥일 확률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다른 업종이 다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막 난리치는 AI 반도체 사람들의 기대치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100% 이상 올려놨어요. 근데 그럼 거기서 더 가려면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의 개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요새 왜 주가 박살나나 봤더니 사람들의 이익 기대치는 200%를 올려놨어요. 근데 단기간에 한미반도체 주가 얼마나 올랐죠? 600% 올라갔어요. 그럼 400% 거품이 낀 거죠. 근데 그거 똑같이 2차전지 작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400%까지 올려놨는데 실제 2차전지 이익은 150%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250% 거품이 낀 거죠. 그렇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제 2차전지 입장에서는 좀 정반대의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반대 상황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좀 많이 빠졌고 말씀하셨던 뭐 투매도 나왔고 업황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뭐 내년 이후로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2차전지 투자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뭐 딱 한 개만 골라서 좀 공부를 해보자면 어떠한 주식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개 고르는 거 너무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한 개 고를 수 있는데 그 2차전지도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으니까 밸류 체인별로 그렇게 따지면 사실 ETF가 좋긴 하네요. 아, 그러네요. 2차전지 ETF를 사실 지금의 박살난 시점에서 월급날이나 내가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종잣돈, 그러니까 여유자금 조금 생겼을 때 분할로 진짜 2차전지 말 그대로 이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구조적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2차전지 ETF를 조금 사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저는 절대 나쁘지 않은 전략 같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회사들, 그 회사가 약간의 독점 구조로 갈 수 있는 회사들, 아니면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소재 어떻게 보면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그 다음에 그 뭐 배터리 셀단에서 그러면 뭐 전고체가 유망해진다고 하면 전고체를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회사들
차세대 소재 중에 앞으로도 계속 충전에 대한 계속 이슈가 되면 실리콘 음극재 가장 잘하는 회사. 네네. 그럼 2차전지 밸류체인 쫙 깔아놓고 올해 2분기 제일 실적 안 좋았을 때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PNT,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당연히 저는 앞으로 가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더 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기존 회사들 양극재 박살난 회사들 배터리 셀 박살난 회사들 뭐 주가 엄청나게 뭐 좋았던 예를 들어 2차전지 내에서 엄청나게 그 퍼포먼스 컸던 회사들 있잖아요. 뭐 엔캠 이런 회사들보다 엔캠이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사업을 낀 회사들 있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 제일 고민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모두 다 2차전지 좋아한다고 할 때는 2차전지만 후벼 파는 회사들도 갔고 2차전지 사업 살짝 얹은 회사도 가고 했는데 이번에 주가 빠질 때 보니까 2차전지도 하면서 IT가 결합된 회사, 2차전지도 하면서 화학이 결합된 회사, 2차전지도 하면서 기초소재가 결합된 회사들이 덜 빠졌거든요. 그럼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도 2차전지 몰빵하는 회사보다는 다른 캐시카우 갖고 있는 회사가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다 빠졌는데 덜 빠진 2차전지의 뭐 IT 소재 엮은 회사, 2차전지 화학 소재 엮은 회사 말고 그냥 2차전지 사업에 몰빵하는 회사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게 일단은 그 회사가 제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다른 회사들도 다 가는 게 뭐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있겠죠.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충전 모멘텀, 차세대 소재 모멘텀, 전고체 모멘텀 그리고 실적 나온 거 중에 실적 차별화된 회사들 숫자 차별화된 찍힌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왜냐면 기대값은 똑같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양극재 회사가 내년에 50% 실적 개선된대요. 근데 음극재 회사가 내년에 100% 실적 개선된대요. 그럼 결국은 주가는 실적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시차는 존재하지만 그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폭이 큰 회사를 고르는 게 답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전 때랑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워낙 좀 바닥을 맞습니다.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네. 좀 주목을 하면서 네. 실적이 당장에 좀 잘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이 좀 더 강하게 네. 성장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네네. 좀 담아가도 좋을 것 같다. 대신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네. ETF로 그냥 한 방에 하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 소재 관련된 ETF 몇 개 없어요. 뭐 하나 소개해드리면 2차전지 소재만 집중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인데요. 최근에 얘네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더 상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위 핵심주에 더 비중을 더 실었다는 거거든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입니다. 타이거 2차전 코드 번호 462010 요거 보시면 5,000원도 안 해요. 5,000원 정도예요. 저 같으면 이거 그냥 계속 사서 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뭐가 많이 들어있냐?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를요 20%씩 담아놨어요. 깔끔하죠, 그냥.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그냥 합산 8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사면 그냥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사는 거죠.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게 LG화학하고 에코프로, 머티, 엔캠, 뭐 코스모신 소재, 대주전자재료는 1%밖에 안 들어있네요. 많이 담았으면 더 수익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2차전지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 소재 위주로 담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포스코 에코프로에 거의 몰빵 80%.